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200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주항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하고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만큼 윤석열의 죄가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판사가 어제 오전 10시에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발부를 했습니다. 약 33시간 만에 결론을 낸 것이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법원이 심사숙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영장 발부, 그래서 체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영장까지도 모두 다 발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회를 막기 위해서 계엄군을 동원했고 또 경찰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체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그걸 모두 거부해온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것입니다. 계엄군과 경찰의 지휘부, 이들이 지금 대부분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온 점, 이런 것들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측은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무슨 소리냐, 가서 체포해 와라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공수처가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다, 물론 검찰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사 주체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이 규정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주체가 어떠고 저쩌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 내란죄는 공수처 법상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이제까지 수사를 해온 것,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 주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음에 헌재에 가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사전 차단을 해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체포영장 발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를 공수처로 끌어올 수 있느냐, 끌어와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다 집어넣어놓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야기죠.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도 모두 다 거부를 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호처가 체포영장 발부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조본과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 불행은 더 커지는 것이겠죠. 경찰이 그동안에 쭉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거부한 적이 있고, 그 계속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수수색이었고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그러니까 양상은 좀 다르죠.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막는다는 것은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본인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석열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지켜봐야 하겠죠. 그러나 경호처 입장에서도 대부분 경찰 병력입니다. 그러면 경찰 병력인 입장에서 체포하러 들어가는 것도 경찰 병력이고 거기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도 경찰 병력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같은 동종 업종에 있고 동종 업종 정도가 아니라 같은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예단이지만 경호처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공수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닌 것이죠. 윤석열 측은 이미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호처까지도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돌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경호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어거지는 쓰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지만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 그를 감싸고 있는 자들은 워낙 무도한 자들이고 법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는 말이 대통령을 지키는 쪽, 윤석열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자들과 윤석열 체포를 바라는 사람들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미 발부가 예견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발부가 됐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관저 앞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또 체포를 바라는 측, 이 측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그런 일들은 잘 해야 되겠죠. 공조본에서는 일단 오늘 체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또 초유의 일이고 그래서 경호처와 우선 협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는 지금 이 시각 현재 경호처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경호처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겠죠. 그러면 공수처 역시 어차피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도를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 뭔가 결단력 있고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저 공수처는 뭐 하는 곳이야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수처가 일을 정말 못한다. 차상병 차상병 수사의 경우도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 공수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과 공조본을 만들면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발부를 끌어낸 것 이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공수처가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못해왔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일수록 빠른 결단 그리고 빠른 추진력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이런 일은 실행을 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자는 체포해야 되는 것이죠. 경호처 직원들도 방해를 한다. 그러면 즉각 그들에게도 현행범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정사정 볼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윤석열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의 민주주의 꼴찌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숙에 윤석열을 봐준다? 공수처가? 경찰이?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다 죽이겠다고 총뿌리를 국민의 가슴에 대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래서 영구 집권을 꿈꾼 자. 이자의 말로는 당연히 비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법을 위반하고 또 법부라지처럼 여리저리 빠져나가려고 뭐 수사 주체가 어떠니 저쩌니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루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 경찰, 이 공조본에서는 즉각 실행을 해야 되고 경력이 필요하다면 경찰 경력을 충분하게 동원을 해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전두환이를 체포했던 김영삼 시절, YS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이가 합천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자기 형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수사단을 서울에서 거기까지 보내서 체포를 해서 서울로 끌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헬기가 뜨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생중계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IMF를 겪으면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했지만 이분은 전두환을 체포할 때의 그 기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이죠. 지금 공수처도 공수처장이 좀 뭔가 좀 힘할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던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보다 이번 윤석열 체포를 통해서 공수처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동을 일으키고도 아직까지 뭐 경호를 받고 관저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공조본은 빠르고 단호하게 법 집행을 오늘 중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단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선진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리는 일이다. 지금은 공조본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에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